구독, 좋아요. 안미 경중은 친중 매국, 친미 애국은 번영의 길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시진핑한테 줄대 갖고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잘 힘을 합쳐갖고 트럼프와 맞서 싸우자. 이거는 진짜 나라 팔아먹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국 사정, 중국 내부 상황을 보면은 이 트럼프는 미국에서 건재한 상황이고, 예.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은 전승절 이전에 9월 3일 이전에 내려올 확률도 꽤 높은 상황인데, 그렇죠. 굳이 썩은 동아줄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꾸로 지금 자꾸 예.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시진핑이 전승절 이전에 내려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왜 굳이 중국이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명분도 맞지만 신뢰에도 이 길이 맞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좀 설명드리려고 이제 네.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예, 여기 잠깐만요. 예,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안 나오네요. 예, 예. 지금 이제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이제 베이징에서 서울까지가 944km밖에 안 되고요. 서울에서 칭다오까지가 610km밖에 안 되고요. 서울에서 상하이까지가 867km밖에 안 됩니다. 미사일로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저 거리를 차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대장정이 이제 12,000km였다고 하니까 뭐 그거에 비해서는 저건 껌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네. 저 사드로 다 사치 볼 수 있는 지역들. 저 거리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옛날에 2017년에 이제 사드 반대 투쟁, 사드를 그 미국하고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한이 있더라도 한미 동맹을 파탄내는 한이 있더라도 사드를 철수시켜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바로 그 이유고. 중국이 틈만 나면은 사드 철회라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드 설치 관련해 갖고 그 미군의 군사 기밀을 이제 중국한테 넘기고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드의 이 중요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중국의 경동맥에 칼을 겨누고 있는 위치에 존재하는 나라다. 그런데 저게 이제 중국 손아귀에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동맥에 이제 겨누고 있던 칼을 빼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국제적인 정세, 이제 지정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그세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안미 경중에 대해서 대놓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중국에 종속맞겠다. 이재명이 당선됐을 당시에 미국 이제 백악관에서 나왔던 이제 첫 반응이 뭐죠? 선거는 공정했다. 그냥 공정했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쿼터가 중요합니다. 공정했다고 하는 거는 놀리는 거예요. 너네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반어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우려를 그렇습니다. 드러냈죠. 예. 선거는 공정했고 중국이 관여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는 공정하지 않았고 중국이 배후에 있다라고 처음부터 이재명이 당선되는 그 시점부터 미국 백악관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트럼프를 못 만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종석 후보자, 이분이 국가정보원 원장인데 안미 경중에 동의 안 한다. 잎을 젖풀 다 뜯어 먹어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잎을 젖풀 다 뜯어 먹는 게 안미 경중입니다. 명백하게 미국은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중국을 말살하려고 하고 미국 위주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데 그 세계 질서에 동참할 거냐, 아니면은 중국하고 편을 먹고 우리랑 맞서서 대적할 거냐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대한민국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중국하고 손잡자 얘기하려면 그럼 중국이 힘이 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축하는 시진핑 라이즈라는 방송을 한다는 거죠. 시진핑은 힘이 세니까 시진핑 쪽에 붙어야 된다. 시진핑의 권력이 이제 여전히 유효해야 그래야지 중국 쪽에 이제 붙어야 된다는 얘기에 설득력이 실리니까 지금 TV조선 채널 A조차도 시진핑 실각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친중 인사들을 데리고 와갖고 막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네. 안미 경중 옛말 됐나? 우리 수출 20년 만에 미국이 중국보다 더 크다. 지금 저게 이제 24년 1월 2일 날 나온 기사고요. 2023년도 수출 실적을 보니까 미국이 오히려 중국을 앞서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안미, 경미, 그렇습니다. 예.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우리 수출 제일 많이 하던 나라가 중국이었으니까. 예, 맞아요. 2020년만 봐도 중국이 25.9%입니다. 미국이 17.4%고 미국이 14.5%고 이랬거든요. 한 10%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이제 막 쭉 올라와서 23년 되면은 중국은 19.7 확 줄어들고 미국이 18.3으로 올라가요. 네, 여러분들 생각 그냥 조금만 해봐도 간단한 게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주의가 항상 있습니다. 예. 그런 나라에 수출을 하는 것 그리고 그냥 자유시장에 수출하는 것 어디가 더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간단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저거를 꽈가지고 지금 이제 슈카나 3%나 이제 그 다음에 그 모카 같은 애들은 민주당 같은 애들은 심지어는 국민의힘조차도 중국하고 경제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중국 13억 인구한테 우리가 물건을 파야 될 거 아니야. 13억이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구가 그렇게 막 10억, 20억 이 정도는 아닌데 미국의 수출량이 더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중국은 우리 물건 안 사줘요. 미국이 사주는 거지. 그러면 물건 사주는 미국한테 잘해야 되고, 중국하고는 척져야죠. 중국이 아니죠. 미국, 일본 시장, 자유시장 쪽 루트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포함해서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그건데 좀 안 나온 요거 보시면 명백합니다. 이제 경상수지가 2015년에 이제 우리가 그 경상수지가 1,052억 불 흑자였는데 그 경상수지 1,051억 불 흑자가 나오는 게 미국에서 334억 불, 중국에서 463억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2015년만 해도 중국에서 무역 흑자를 거두는 부분이 미국에서 거두는 부분보다 더 많았습니다. 2024년 어떻게 됐냐? 우리가 경상수지가 990억 흑자인데 미국은 경상수지 전부를 뛰어넘는 1,182억 불 미국에서 우리가 흑자를 거뒀고 중국에서는 290억 적자입니다. 지금. 중국은 지금 우리 물건 안 사줘요. 근데 왜 우리 물건 사주지도 않는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 통계를 속이고 특히 3% 같은 애들이 통계를 막 속이고 조작을 해갖고 아니 중국한테 물건 팔아야지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안미 경중해야지 이런다니까요. 아니 물건을 사주지 않는데 뭔 경중입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24년 그 수치인 것 같은데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19.5, 미국이 18.7인데 저것도 사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예요. 그 반도체 갖고 뭐하죠? 아이폰을 만들어 갖고 미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 거를 부품을 받아서 중국에서 조립해갖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 중국 수출 비중으로 돼 있는 거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다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0%, 40%가 되고요. 저 시장을 잃는 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저 밑에 쭉 보시면은 이제 그 10등에 멕시코가 있잖아요. 멕시코 저것도 멕시코에 파는 게 아니고 멕시코 일단 보내서 멕시코 공장에서 조립해갖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지금 3등에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 8.2% 있는 것도 우리가 베트남에 파는 게 아니고요. 베트남에 뭐가 있냐면 베트남에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제일 큰 게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갖고 그 갤럭시 폰을 미국으로 수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수출 비중이 거의 한 30%, 40%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아니 우리 물건을 사갖고 우리 물건은 그만큼 사줘갖고 우리가 그 덕분에 이만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최대 고객이 미국한테 사야 될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미국 막 욕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트럼프 세상 됐는데 트럼프 막 욕하고 이런 보도들을 수시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이 표에서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2등 미국, 네, 화면 띄워주세요. 2등 미국, 4등 유럽연합, 5등 일본, 6등 대만. 이 국가들을 잘 봐야 됩니다. 베트남까지 저는 포함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베트남은 뭐 자유우방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이 수출에 있어서는 열려 있는 데기 때문에 미국, 베트남, 유럽, 일본 이
지표가 유의미한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가. 중국은 이제 저 19.5%에서 더 내려올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2015년만 해도 이제 중국에 파는 현대차가 미국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 2015년만 해도 이제 중국에서 현대차가 200만 대를 팔았고요. 많이 팔렸네요. 예, 그 이후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사드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복을 당했죠. 보복을 당해서 지금 중국에서 40만 대를 팔고요. 5분의 1로 떨어졌네요. 예. 예. 미국에다 지금 180만 대를 팝니다. 그래서 이 미국, 베트남, 유럽, 일본, 대만 시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80만 대 현대차 사주는 미국한테 잘해야지. 꼴랑 40만 대 사주는 중국이 잘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 시장도 굉장히 쏠쏠해요. 실제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일본은 이제 자동차는 안 사줍니다. 자동차는 안 사주나요? 그래서 사내에 스마트폰은 좀 많이 사주는 것 같던데. 스마트폰은 잘 모르겠고요. 예. 일본은 좀 손봐야 될 게 그래요? 그거 한 해 한 현대 기아차 일본에서 사주는 게 한 20대 30대 이렇게 사요. 그래요? 제가 삼성에 대해서만 좀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거였는데 아니었군요. 예. 그건 좀 시정해야 됩니다. 일본도. 예. 그렇고 다음 욕할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일본 대해 가지고 막 뭐라 할 만하다니까요. 예, 다음 보시면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이 2019년 지금 왼쪽 사진이 뭐냐면 왼쪽 사진부터 먼저 왼쪽 사진 예 뭐냐면은 저게 이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그 골프 모임 골프 이제 거기에 정의선 회장하고 저기 이제 도널드 트럼프 장남 하고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의 맞손녀가 이제 고등학교 골프 선수예요. 하고 이제 맥킬로이하고 4명이서 골프 치는 거. 예. 저게 뭐죠? 되게 친밀하다. 저게 언제냐면은 작년 12월인가 올해 1월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저 일이 있고 나서 저 때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골프 치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현대 공장 좀 많이 지어줘. 지금 내가 팍 밀어줄게 이런 얘기 했겠죠. 예. 그리고 저기 2월 달인가 3월 달에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갖고 정의선 회장이 이제 트럼프 앞에서 앞으로 30조 투자하겠다. 현대는 대단한 기업이다. 관세 안 내도 된다. 하면서 이제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얘기가 저렇게 공장 짓고 한 게 뚝딱 안 돼요. 실제 얘기는 언제부터 있었냐? 2019년에 트럼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증설 검토. 트럼프 일기 때. 예. 그때 이미 얘기를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지애나 주에 이제 지금 그 철강 만들고 있는데 그 철강 공장 만들고 있을 때 이제 트럼프한테 와서 우리 저 공장 만드는데 와서 뭐 축사나 이런 거 좀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그러지 말고 백악관 와 해서 저게 전 세계인들이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대차 저렇게 와서 막 붐업하고 현대차 본받아라고 얘기했는데 현대차가 잘 돼야.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본이 지금 이제 문제가 많거든요. 일본은 한국 차만 안 살 뿐 아니고 미국 차도 안 사고 유럽 차도 안 사고 거의 95%가 일본 차예요. 거기는 일본 자국 내. 예. 그러니까 너무 좀 뭐랄까 이 저기 국산품 애용이 너무 심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욕 먹을 만해요. 근데 화장품 같은 거는 되게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좀 싼 물건에서 그런 거. 예. 우리 그 음반 같은 거는 또 많이 사요. 예, 음반 제가 본 게 김이나 뭐 이런 지표가 거. 화장품, 예. 음반 그리고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IT 기기 뭐 저렴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네. 예. 근데 자동차는 안 사요. 고가는 좀 다른가 보네요. 예,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이제 한 소리 듣고 있는 거고요. 예. 뭐 그런 사항들을 좀 아시면 좋으니까. 예. 다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 백악관 앞에서 이제 저렇게 그 만나고 치아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은 뭐 했냐? 같은 시기입니다. 시진핑을 만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젠슨항 마음 사람 잡은 비결해서 지금 명백하게 이제 자동차하고 배터리 쪽은 이제 이 트럼프 쪽하고 좀 보조를 맞추는 느낌이고 반도체는 중국하고 좀 보조를 맞추는 느낌이에요. 좀 그렇고 예, 이제 슬슬. 예. 그랬는데 이제 요거 다음 주에 하시죠. 예, 여기까지 다음 주에 예, 여기까지 하고, 예,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좀 주에 많이 연결해서. 남아서 여러분들 저희가 다음 주에 오늘 못다한 3부 내용 지금 굉장히 재밌는 특히나
국내 경제 그리고 이제 관세와도 밀접해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내용들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한 15분 뒤에 방송되는 펜앤마이크 방송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공화당 의원들 40명이 넘는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서한 내용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점으로 또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강선우 장관 후보자 결국 임명한다고 합니다. 강행을 한다고 해요. 저는 낙마시킬 줄 알았는데 야, 이 강선우를 강행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 중점으로 약 15분 뒤에 방송할 예정이니까 그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끝으로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펜앤마이크와 광동제약 콜라보 제품입니다. 혈당 유산균 저희 펜앤마이크에서도 실제로 광고하고 나서 평가가 좋았던 제품인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를 하시면은 한 박스 1개월 분량에 15,000원, 세 박스 3개월 분량에 39,900원 등 정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문의 전화 1661-6915, 1661-6915 전화 주시면은 정말 간편하게 구매 및 상담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